들어와서 근래의 일들만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황 갑질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도 정직원이 아닌 직원이 무슨 갑이 되겠습니까? 여론에 밀려서 사과하고 사라졌습니다.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국회에 카드 단말기를 갖다 두고 앞에서 칭송의 시를 읊은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비서실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양심 선언에 해당된 러시아 대사는 1,000만 원을 안 받았는데 압박 때문에 돌려줬다는 해괴망측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4강 대사로 있던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래에 지난 탄핵 정국이 청문회에서 고영태, 노승일과 세상을 얻은 듯 시시덕거리던 의원이 선동열 감독을 국회에 불러 인간 이하의 말을 퍼부었고 신재민 사무관의 양심선언을 초기꾼처럼 말한 의원이 바로 손혜원 의원입니다. 목포의 근대화에 1,100억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대화 사업을 제일 잘한 것이 대구시입니다. 대구는 목포와 같이 굉장히 오래된 거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취지는 옳았지만 그 많은 돈들을 국토부에서 6에서 700억, 문화재정에서 500억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총 1,100에서 1,200억을 갖다 부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쪽지 예산 60억까지 넣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간사로 있고 김경숙 여사와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손예인 의원이 박지원 의원도 만들지 못한 것을 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집을 15, 16채, 아니 20채, 아니 22채다 등 말이 많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배정한 곳에 이렇게 투기성 땅 매입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오만함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줄을 섰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에 줄을 선 것입니까? 김정숙 여사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입니까?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친척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탈당했던 서영교 의원이 원내 수석입니다. 원내 수석은 대안을 만들고 청와대와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슬그머니 재입당을 하고서는 원내 수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입에 담기 싫은 사건의 죄를 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정농단입니다. 신재민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의 첫 실험대였습니다. 그런데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12월 31일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운영위원회를 열고서는 두 분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무마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들의 속내를 다 보인 것입니다. 이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기 싫은 것입니다. 그냥 손잡고 내각제가 되었든 연방제가 되었든 그냥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좌파 독재 정권의 오만, 독선, 무시, 독주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기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폭발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덮고 가자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었던 북한 괴뢰 정권이 주적도 아니고 적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까봐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제외하고 2차 미국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자론을 주장하던 문재인은 흔적조차 없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미국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작권 이양, 국가보안법 폐지 거론, 9.19 평양에서 미국과 합의되지 않은 군사 합의 등등 북한을 주적도 아니고 적도 아닌 상황을 만들었고 3시간 만에 수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비 부담금은 15개월째 협상을 안 하고 있어 거의 폐기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향해 던지는 도발이고 미국을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단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일성이 말했던 1단계 민중봉기, 2단계 국가보안법 폐지, 3단계 종전협정을 통한 평화협정 수립, 4단계 주한미군 철수, 5단계 대남적화 이 순서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1, 2단계까지 왔습니다. 3단계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서 그때 울부짖으면 우린 이미 늦습니다. 대한애국당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2차 미국 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국가보안법은 자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엔사도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의 순서대로 갑니다. 더 이상 미국, 일본 우방국이 문재인 정권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지금 112명이나 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따라서 여행이나 갈 때가 아닙니다. 미국과 관련된 모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언론 등을 만나서 종전선언은 안 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종전선언을 반대하며 대한민국 언론 방송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민노총 자체가 반미주의자라고 알려야 합니다. 민노총의 주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반미 노선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제는 정치로 들어오겠다고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만 말하고 있습니까? 112명이나 되는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후보자에게 줄 서서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2월에 국회가 열리면 국회 열려서 못 간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할 것입니다. 한 영, 한 프랑스, 한 독일, 한 호주 연맹에 있는 보수를 자처하는 의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려야 합니다. 언론, 방송이 보도하지 않으면 나가서라도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 줄도 모르고 당권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정치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애국동지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마저 쓰러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이제 분노를 넘어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난 집회에서 대한애국당과 민노총 집회를 보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3월 안에 김정은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버리려 하는 자는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공기와 같이 우리와 평생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체제 문제는 매우 냉정한 것입니다. 언제라도 미국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한미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시 결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몇몇 우파 농객들은 우리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요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을 애국 국민들이 한 사람에게 더 전달하고 한 분이라도 더 모셔와야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1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